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 핵심부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또 동시에는 그렇죠. 충성 맹세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네. 뭐 하여튼 자기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내가 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네. 배신하고 딴짓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사인을 계속 보낸다거나. 이 정치인도 이렇게 교활한 정치인이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교활한 정치인이었다. 거기에 어쩌면 당시의 여권 핵심이 흔들렸군요. 끌려다녔죠. 끌려다녔다. 그래도 설마 설마. 나한테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돌아서 딴짓 하겠어?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시절이 수상합니다. 사회는 불안합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스타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도 들여봐야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강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 반갑습니다. 네. 네. 민주당 의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사회가 불안하긴 한데 또 여름 휴가철이긴 합니다. 네. 휴가는 좀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뭐 저는 짧게 그냥 네. 간단히 쉬는 정도였는데 너무 덥네요. 너무 그쵸. 덥고 네. 더위에 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네. 자,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를 네.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된다. 네.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전 취재를 해봤어요. 예. 최강욱은 누구인가? 아 저요? 심층 취재를 해봤더니 네. 윤석열 대통령을 꽤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었더군요. 맨 처음에 그렇죠. 제가 만난 것은 그분이 언제입니까? 초임 검사를 대구지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법연수원 23기시고 네. 그때부터 제가 봤었으니까 음, 그때 이제 그 23기들이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학 네. 동기들. 네. 근데 23기들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네. 임관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시험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험 합격을 잠깐 노는 시기에 동기 친구 검사가 대구에서 그렇군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래서 만나게. 결혼 전날에 피로연을 음. 빙자한 술집에서 만났죠. 그게 그러면 몇 년이죠? 그게 1994년쯤 될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사법 시험 그러네, 합격한 해. 1994년. 네. 94년 본인이 겨울. 사법 시험 합격한 해를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1994년에 4년 겨울. 예. 겨울에 처음으로 윤석열 검사를 만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술자리에서 하도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 하나가 거기 네. 참석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여성분들도 많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이렇게 좌중에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술을 많이 마시고 오. 또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그 대구지검의 네. 고위 간부인 줄 알았어요. 최소한 차장 검사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옆에 앉은 1년 후배가 그 판사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네, 네. 야, 저 사람 누구냐 아하. 그랬더니 지네 동기 형이라는 거예요. 음. 저 사람이 지금 그러면 초임 검사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네. 23기 중에서 최고령 임관 아하. 검사 임관한 선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군요. 예. 이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예. 공직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기강 했을 때. 비서관 네.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이 있었고 악연도 있었고 예. 이따가 그 이야기는 나누기로 하고요. 예.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맨 처음 봤을 때. 네네네. 저는 첫 번째로는 저 양반은 검사를 오래 못 하겠구나. 왜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법연수원에서 네. 이 나이가 많은 형들은 네. 소위 이제 조장, 반장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후배들한테 되게 이렇게 잘 해줍니다. 네. 개업 준비를 하는 거죠. 아.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워낙 그때 나이도 많았고 술을 또 워낙 네. 많이 드시고 좋아하길래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그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이 사람은 그냥 그 변호사를 하면 잘하겠구나 사업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나 보다. 그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봤죠. 예. 네. 자, 그 후의 인연은 예.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네. 이제 사회에서 또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그 검사 시절에 이제 소위 그 전까지 대윤 소윤이라고 불리우던 아, 소윤 윤대진. 소윤 윤대진 검사가 네. 제가 이제 가까웠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성열이 형이랑 술 마시고 있는데 네. 뭐 올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 보고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워낙 이분이 또 근무하는 데마다 가서 사건을 많이 만드는 분이어서 네. 고양지청 검사로 있을 때는 거기 바로 부장 검사가 제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네, 네. 근데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사건 변론을 맡게 됐는데 네. 그때도 이게 다른 검사들하고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네, 네, 또 변호인을 대하는 태도나 음. 그다음에 이제 그때 법정에 이제 직관이라고 하죠. 네. 수사 검사가 직접 들어오는 네. 거. 그때도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음. 그때도 말하자면 요즘 얘기하는 그 후보 때 많이 지적받았던 도리도리 네. 뭐 이, 아, 그때부터 그랬어요? 예, 검사 시절에도 거기 이제 법정에 앉아가지고 다리 벌리는 건. 똑같죠.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복장 상태도 뭐 그때도 그랬었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몰아가는 거 사람을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검찰이 위계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잖아요. 네, 네. 그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는 뭐랄까 골목대장처럼 항상 네. 군림하는 스타일이고 그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나 보구나. 왜냐하면 네. 그때 부장검사가 저희 동문 선배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는 시험이 일찍 돼가지고 아하. 나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보면 예를 들면 뭐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네. 뭐 보석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장검사가 알아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검사가 직관을 했으면 더더욱 나름대로 고양지청에서는 큰 네.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네, 텐데 네, 네. 부장검사가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부장검사를 그냥 제치는 거죠, 제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지금 여기가 돌아가는구나. 네, 이분은 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별로 생각 안 하나 보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고, 자, 그렇게 이제 검사 윤석열을 매우 일찍부터 네, 알았던 분인데, 예. 이른바 소윤 대윤하고도 술도 마시고, 네, 그래서 셋이 소윤 대윤하고 셋이 술을 마셔봤더니,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다른 이제 후배 검사들도 많이 저기 있고 왜냐하면 거느리고 술 마시길 좋아해요. 후배들. 본인 스스로가 술을 많이 드시는 건 맞나요? 그렇죠. 그건 뭐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드시는 걸로 유명했고 그 이제 술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네. 항상 모든 얘기를 다 하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지. 네. 뭐 요즘도 하루도 안 빼먹고 술을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야 근데 모르겠지만 그런 게 10년, 20년 계속 쌓인다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말이죠. 실제로 총장 재직 시절에 그 우리 그 박형철 비서관이 반부처 네네. 비서관으로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둘이 가까웠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건강이 지금 상태가 아하.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거를 차분히 검토해서 해결책을 얘기하거나 어떤 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화부터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맨날 경로하셨다 요거만 나오잖아요. 네. 경로. 그때도 경로 증세가 많아서 아. 왜 저렇게 아침부터 쌍욕을 하고 저렇게 경로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의하고 있는데 아침에 무슨 그 청와대 상황 파악이 필요한지 뭐 그런 전화가 와요. 네. 박경철 비서관한테. 네. 그러면 휴대전화는 네. 목소리가 바깥으로 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청와대 비서관한테 쌍욕하는 게 들리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도 얼굴 빨개져가지고 네. 너무 민망한 상태에서 이제 회에 잠깐 빠져나가서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아무리 내가 후배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공식적인 관계도 있는 건데 네. 전화해서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도 좀 탄식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왜 그러냐 매번 네. 술 먹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그랬더니 뭐 혈압도 안 좋고 뭐도 있고 해서 하여튼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저러는 것 같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윤석열 검사의 과거를 네. 일찍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분인데 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몇 년이죠? 2000
18년. 2018년 9월이네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네. 2017년이니까 1년 후 정도에 네, 네. 들어가셨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비서관이 된 겁니다.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공직기강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있는가요? 그 전에 제가 네. 군에서 그 검찰관으로 검사로 있을 때 네, 네, 네. 그때 이제 큰 사건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부에서 네. 소위 사정기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장성급 장교들이 저지른 비리를 이제 수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다 차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네, 이 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음, 당시에 하여튼 다른 사정 그때 이제 윤대진 검사가 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음, 파견이 돼 있을 때인데 네. 하루는 좀 청와대에 들어올 수 없겠냐 어, 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 이제 당시에 사정비서관으로 있던 양인석 변호사님하고 그다음 민정수석으로 계시던 이제 문재인 수석님하고 그렇게 그때는 참여정부 때는 민정수석실이 그 지금 외교부 청사에다가 네, 네. 별관처럼 네. 운영하고 있을 때예요. 아하, 거기서 처음 뵀었죠. 자, 어쨌든 이제 그때 인연은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예. 이렇게 이제 만남이 있었어요. 네. 혹시 임명장 받을 때 뭐 격려나 이런 건 따로 없었습니까? 기억나는 말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은 가자마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따로 임명장 받고 이런 의전은 그런 게 없고요. 없어요? 아, 없고 나중에 그냥 이게 임명장이라고 갖다 줘요. 그냥 그런 아하. 거고 식사를 이제 점심 식사를 그날 가서 이제 같이 네. 그 여민관의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사실은 회의실인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가 많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음, 이러저러한 말씀 그렇군요. 나누고 했었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은 민정수석, 네. 민정수석 밑에 이제 있는 네네. 몇 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때 조국 네. 교수가 이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렇죠. 조국 교수,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국 수석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제가 고3 때는 저희가 이제 86학번인데 네, 네. 그때가 학력고사 과목이 제일 많을 때고 문과가 17과목 시험을 볼 때니까 아, 네. 그 시험 성적을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내면 거기 네. 가서 논술 시험을 또 보는 게 최초로 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논술 시험을 볼 때 네. 시험지를 나눠주는 조교가 들어왔는데 네. 그게 당시에 석사과정에 있던 조국 아, 선생이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나눠주는 거 보면서 네.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야, 이 서울대 법대는 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와봤던 네, 거니까 뭐 유명하다고 하더니 이제 소사도 잘생긴 사람 쓰는구나. 옛날에 소사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네, 학교에서 네. 일도 와주시는 분들. 네. 조교인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 그렇게 처음 봤었고 그렇군요. 그 뒤로 이제 전공이 같았어요. 저희가 네. 형법 전공을 해서 같은 지도 교수님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쭉 인연이 됐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우리 최강욱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매우 드문 분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검사도 젊었을 때부터 알았고 예. 조국 수석도 조국 법무장관도 네. 젊었을 때부터 알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 두 분의 인연, 예. 악연, 예. 갈등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그 읽어야 될 컨텍스트인데 예. 그 두 분을 다 알고 있는 음. 그런 분입니다. 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또 정알못이 있잖아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 많이 알려진 업무가 인사검증. 네, 인사검증. 예.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네, 청와대 울타리 안에 있는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게 네. 비서실, 경호실, 네, 정책실 소속이잖아요. 그분들의 직무 감찰. 아, 다른 비위가 있는지 뭐 네, 외부에서 술 얻어 먹고 다니는지 뭐 음, 명절 때 뭐 선물 받는지 뭐 네, 이런 네, 거.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장차관하고 공공기관장 주요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에 대한 네. 직무 평가.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 인사 때 반영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예, 뭐 청와대에 안 중요한 일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비서관, 네. 비서관 중에 몇 명 정도만 네,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제 정기적으로 꼭 뵈야 되는 사람들은 뭐 몇 명 없죠. 국정상황실장, 네. 뭐 대변인, 음, 뭐 그 정도일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거의 매일 대통령을 접해야 되는 자리가 네.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음, 정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예. 인사 검증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2019년 음. 일이죠, 그죠? 예. 자, 그때 이제 누구를 검찰총장으로 시킬 것인가에 예. 대해서 이제 후보들이 있었을 것이고 검증을 할 터인데, 근데 동시에 그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먼저 추천위원회에서 일정한 수를 추천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애초에 후보군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음. 이 사람들이 이제 물망에 올라서 네, 이게 시작되니까 네. 검증이 시작이 되고요. 음.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사람의 기수, 네. 그다음에 당시의 뭐 직책 이런 음. 것들을 가지고 대충 선별이 되니까 네. 사전 스크린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조국 장관하고 네. 전 장관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서로 다르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조국 네.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에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뭔가 윤 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했다. 예. 이런 거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민정 쪽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님하고 이 네. 검찰총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정확히 어떤 사실관계나 어떤 입장에서 그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알고 있는 바가 없고요. 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네. 왜냐하면 이 인사 추천이 이루어진 후에 검증을 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하는 유일한 사람은 공직기관 비서관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라고 여러 차례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네. 그게 민정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록상이나 절차상으로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혹시 뭐 막 적극적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네. 뭐 일치 단결해서 반대하더라 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면 그건 맞는 말씀이실 수 있는데 네. 민정에서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 예. 자,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네, 이제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몇 단계에 걸쳐서 그걸 하게 되나요? 원래 이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네. 그 당사자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네, 그 검증 항목이 네, 그 청문회를 거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또 음.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를 거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세세한 그러겠죠. 검증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등급으로 크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흠결 없음, 아하, 그다음에 일부 흠결, 그다음에 상당 흠결, 아하, 그다음에 중대 흠결이 네. 있는데 네, 이 중대 흠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중대 흠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당성 중대 흠결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냥 그렇게 붙였는데 편의상 네, 일반적으로 보면 중대 흠결에 음흠. 해당하지만 이게 이제 명확히 근거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네. 일종의 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탈세를 했다, 뭐 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라서 뭐 그렇죠. 병역을 기피했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네. 당연히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는 중대 흠결인 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일종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네. 뭐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돼서 나올 네, 수 있는 그러겠죠. 문제들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금 상황을 볼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상당성 중대 흠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네. 이분은 뭐 제 기억에 명확히 중대 흠결이었고 아, 그래서
사실은 검사들이 검증을 해보면 네. 이게 그 왜 조직별로 중대흠결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대흠결 사유에 해당하는 빈도가 그렇죠. 특별히 어느 네. 조직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검증을 해보면 중대흠결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검사들이에요 원래.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 기준으로는 네. 도대체 승진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왜 수학 시험 같은 게 어려워가지고 네. 네. 너무나 점수가 안 나오면 일괄에서 한 20점 올려주고 뭐 이러잖아요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 인사 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검사 있는데 집단의 성향이? 집단 자체의 속성이 음, 그리고 또 건방지기가 짝이 없고 네. 이거는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청와대의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들이 네. 그 나름 부처의 에이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꾸려서 있잖아요. 음, 그분들이 인사검증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네. 이제 그 후보자들한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말하자면 중요한 공직을 맡게 되는 문턱에 지금 딱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긴장하게 마련이에요. 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그렇죠. 총리 후보자분들도 음,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은 아 예 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자세를 고쳐 잡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그 전화를 받고도 반말을 하는 직군이 둘이가 있었어요. 둘이가. 아. 이게 참 저희들끼리도 참 그때 이거 참 문제다 희한하다 했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다 맞추시더라고. 하나는 검사 집단이고 하나는 검사고 예. 또 하나는 어딜 또 것 하나 같아요. 궁금하네. 예. 이거를 다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뭐 국정원, 뭐 감사원 막 이렇게 하시던데 네. 군인 준장들 아. 이제 막 별 하나 달고 세상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투스타, 쓰리스타 올라가려면 또 검증을 받아야 네, 되잖아요. 네. 요 둘이가 전화를 하면은 왜 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유일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놀라운 일이고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군부 독재가 유지됐던 두 기반 아닙니까? 네.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는 군대와 네. 네.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아. 검찰 집단과 이 잔재가 여전히 뿌리가 깊구나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었는데 음. 여튼 하여튼 그런데 이분은 검사로서 지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 네. 행정만 보더라도 음. 중대흠결에 해당한다. 자, 그럼 보고서에 명확하게 네 단계 중에 중대 흠결 네, 이걸 딱 박아서 그렇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 맨 위에는 이제 네. 당사자 이름이 있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아. 그 판정 결과가 학점처럼 중대흠결이면 빨간색으로 쓰고 네. 뭐 상당성 중대흠결은 보라색으로 쓰고 음.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말이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을 보고 예. 옛날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우리가 속았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검찰총장 임명 과정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이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은 공직을 맡기에 중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한 거군요. 주요한 공직을 맡기에는 그러니까 네, 예. 주요한 공직을 맡기에는 네. 중대 흠결이 있다. 예. 아하. 자, 그랬더니요. 이 보고는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그때는 네. 민정수석이 보고서를 들고 가서 직접 보고를 했었고, 네. 예. 저도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네. 정도는 네. 같이 가서 배석했던 것 같고, 아, 배석. 예, 예.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예. 번째 보고서를 중대 흠결로 올렸더니 왜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라고 해서 두 번째인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보고를 하고 끝났고, 네. 뭐 알았다 이 정도셨고요. 음. 그리고 한 두세 번째, 네. 한 제가 4번을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자, 잠깐요. 근데 왜 네 번이나 합니까? 조금 더 말하자면 면밀하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네. 당시에 이제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장이잖아요. 네, 네. 워낙 이제 민감하고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인사 검증 시즌이 오고 그러면 여러 말들이 많이 오고 또 투서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그러면은 1차 보고서보다도 예. 2차, 3차 마지막으로 4차까지 했다고요? 예.
4차 보고서쯤 갔을 때는 좀 뭔가 좀 두꺼워졌겠네요. 그렇죠. 갈수록 이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음. 이분은 처음에 1차를 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두꺼웠어요. 근데 이제 유독 4차까지 두꺼웠어요. 가니까 한 80페이지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네, 예. 이게 법적으로 지금 상관없습니까? 지금 시점에 이렇게 아니 공개. 뭐 그 내용을 제가 세세히 지금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내부적인 절차가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공직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뭐 4번씩 했다 뭐 이런 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네. 되게 한 번에 끝나니까 자, 중대 흠결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 어떤 내용 때문에 중대 흠결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보고하셨나요?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본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검찰 문제에 끼어서 정치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분이 보인 대표적인 저걸로 사람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기억을 네,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든 정의롭게 또 진실 앞에 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적어도 네, 네. 제가 알고 경험한 윤석열 검사의 스타일에서는 음. 아니 검사가 제일이고 네. 검사가 하는 일은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데 네. 국정원이 우리 수사를 방해한다고? 아. 난 이거 참을 수 없어. 음.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거를 또 용인하고 넘어간다고? 이거는 검찰 조직의 자존심을 아. 훼손하는 일이야. 뭐 이런 생각. 네. 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저는 그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을 영웅시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당시의 검찰이나 검사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굴종적이고 네. 그 이렇게 잣대가 뭐 맨날 굽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네라는 거에서 오는 어떤 신기함일 수는 있지만 그게 와 진짜 우리가 정의로운 검사를 만났구나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음. 아니,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 의미는 네. 난세가 되면은 하늘이 영웅을 내려보내서 이게 세상을 정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다들 난세가 되면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눈치 보느라고 바쁜데 그냥 무뎌서 그렇건 고집이 강해서 그렇건 네. 뭐 약간 상태가 이상해서 그렇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은 저게 영웅처럼 보이는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왜 저기 한상대 검찰총장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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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걸 특수부 검사들이 일치단결해서 몰아낸 적이 있죠. 그렇죠. 총장이 물러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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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네. 그때의 주역이죠 이분이. 아, 윤석열 예, 검사가. 그때 이제 일종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검사들 규합하고 언론에다가 네, 사실관계 네. 흘리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네. 그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네. 적절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상황에서 비롯된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선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일종의 검찰의 그 세력 다툼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는 전직 검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제보가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다가 그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보여왔던 그 막 어찌 보면 잔혹한 모습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냥식 수사의 원조격으로 그 칭송하면서 따르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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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냥 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신정아 씨 같은 분들이 수기에서 뭐 네. 그런 것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때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사생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적으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네, 그걸 통해서 검사 윤석열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영웅 시대였죠. 네, 네, 근데 그때도
정의를 위해서 예. 이거를 수사했다기보다는 국정원과 상대하고 있는 네. 검찰의 조직, 예. 의 위상을 높이는 검찰 제일주의적인 발상, 그렇죠. 이것이 밑바탕에 있었다라고 그때부터 간파하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거예요. 네, 아 저렇게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 태도가 네, 저분이 살아온 자기의 일관된 소신이나 원칙에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원칙에 반해서 저러는 것인가? 네. 아니면 검사 제일주의, 검사로서의 일종의 그 오도된 자부심, 자존심 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네. 라는 거 볼 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일 경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영웅시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이건 근데 두 번째다. 이제 그 시점, 네. 인사 검증을 하던 2019년의 예. 이 시점이라는 것이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아니 그렇다면은- 저조차도 처음에 네. 중앙지검장으로 되는 파격 인사를 했을 때 네네네. 그땐 저도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면 네네. 이제 쭉 검증을 해봤어요. 네. 근데 흠결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 중대 흠결, 최고로 흠결이 중대 흠결이잖아요. 네. 그 전 단계, 약간의 흠결, 조금의 흠결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네. 굳이 중대 흠결이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이 행적을 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기에는 네.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는 면보다도 네. 국민들이 원하는 아, 검찰상이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도 뭐 무관하진 않죠. 근데 네. 문재인 정부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네네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나라에 존재할 해야만 하는 조직이니까 네. 어찌 보면 이것이 앞으로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우리 그 담당 행정관들이랑 다 전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데 네. 다들 이제 주요한 부서에서 온 공직자들이니까 네. 이 사람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그 태도나 행적으로 볼 때 네. 검찰이 그 동안에 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이나 일종의 폐습이라고 하죠. 폐습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의 적폐네. 그렇죠. 뭐 어찌 보면 소위 특수부 중심으로 네. 우리가 제일이고 네. 검사가 가장 정의롭고 검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일군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역설적이네요. 예. 그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 예. 그의 DNA 안에 검찰의 적폐가 쌓여 있었고 그것을 간파해서 중대 흠결이라고 얘기한 셈이네요. 그렇죠. 검찰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검찰 정치까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군인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게 정치 군인들이고 네. 예. 검찰도 정치 검사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행적이나 태도를 볼 때는 정확하게 그에 해당하는 모습이었고 아하. 그다음에 검사 권한의 극대화 네. 이런 거를 통해서만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착각하는 사람들의 아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중대 흠결로 보고를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결정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대통령의 있습니다. 말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예, 예. 그 누구한테 한 얘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희 아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위로 겸 격려 겸 식사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시점이 자리에서 언젠가요? 그때가 이제 조국 수사가 됐을 때인가요? 조국 장관이 퇴임한 그러니까 장관을 오래 못 하고 퇴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렇군요. 네, 네. 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히 그 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판단은 그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실제 말하자면 당시에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라는 네, 네. 면,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네.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모습은 네. 조국 장관을 통해서 애초에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한다. 네. 이제 이런 구상을 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후보자가 네. 자기 나름대로 여러 통로를 요로를 통해서 속인 거 대통령을 속인 거 그게 대통령을 이제, 속였다. 예, 주요하지 않았나. 지금 대통령을 속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마 이거는 노 실장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 일종의 총장 후보자 면접 같은 과정에서 아하. 자기야말로 음. 문재인 정부하고 어찌 보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요. 그건 네. 무슨 말이냐? 네. 적폐청산 수사가 검사로서 자기의 아이덴티티인데, 네. 그 다음에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 네. 관한 사법농단 수사 네. 네. 이것들 때문에 네. 소위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진영에서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다. 네. 그 만약에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자기를 1번으로 칠 것이다. 그러니 아. 나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어필을 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책적으로 큰 거짓말을 했죠. 이거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게 언급한 게 다 남아 있지만 네. 검찰 개혁은 더 폭넓게 더 큰 강도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 네. 공수처의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하고 네. 지금의 모습보다 더 확대되고 권한이 더 커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검찰 개혁의 모습이나 방향성에 네. 억지로 주파수를 꽤 맞추는 그런 연기 내지는 거짓말을 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뭐 내 네. 앞에서 거짓말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네. 예.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중대 흠결 보고서를 네 네. 차례 걸쳐서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도 대통령은 충분히 또 알았겠군요. 그럼요. 예. 대통령도 알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속았다라고 만도 볼 수 없는 상당히 위험성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자를 검찰총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최종적 판단을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라쇼몽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왜 어떤 상황들을 네. 기억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일단 청와대 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고 경험하신 분들의 네. 공통점이랄까 네. 그런 거를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면서 좀 느낀 대목들이 있는데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닌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검증해봐도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네,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제 회의에서 이게 일종의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저를 설득하는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이 네. 공무원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차피 네. 특정한 어떤 일이나 정책 방향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네. 어떤 그 일정하게 변치 않는 막 흔들림 없는 지조나 뭐 절개나 지향이나 네. 이런 걸 바라는 건 무리다. 음. 라는 일종의 뭐랄까 현실적인 판단 좋게 네. 말하면 아니면은 그냥 현실에 대한 체념 음흠. 원래 그런 집단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이거 있다고 못 쓰고 저거 있다고 버리고 하면 쓸 네. 사람이 없지 않냐라는 음. 현실론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윤석열 말고 다른 대안이 뭐 확실한 게 있었느냐?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졌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고만고만하게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성공을 한 셈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사기를 쳤다. 예. 대통령을 향해서. 예.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그리고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전 작업을 좀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시 이게 이제 2019년 이야기입니다. 예. 당시의 시간표를 좀 날짜들을 보면은 7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 예. 임명장 수여했군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7월 25일 이후에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예. 이제 내정을 하게 됩니다. 내정.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몇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에 대한 수사일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조국의 우리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항의를 한 예. 대통령을 향해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벌어진 일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나중에서야 시간이 다시 흐르고 나서 한번 정리가 된 생각인데 네. 애초에 이제 그 임명장 받고 받던 날 네. 그날이 그 사람 검찰총장 임명장 임명한 받던 날 네. 받던 날 네, 청와대를 7월 들어왔잖아요. 예. 네. 아마 그 양반이 태어나고 나서 처음 청와대 구경한 날일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 그때 김건희 씨도 같이 함께 왔죠. 네. 해봤죠. 너무 둘이 말하자면 좀 뭐랄까 흥분? 그러니까 막 왜 사람이 신기한 거 보면 막 이렇게 붕 뜨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임명장을 수여한 후에 이제 대통령이 그 만찬장, 오찬장 같은 데에서 이렇게 네. 네. 편하게 말씀 나누시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오히려 남편보다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네. 좀 어떤 분은 신선하게 봤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님 앞에서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을 했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받고 돌아가면서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요? 이제 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이게 저한테 어찌 보면 일종의 극존칭을 쓰면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네. 잘 해보겠습니다. 그 네.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고 절대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날 저녁 때 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저녁 때 했다는 그 언행을 듣고 제가 정말 경악을 했는데 어떤 언행이죠? 그날 그러니까 임명장 받고 네. 돌아가는 과정이면은 아무리 늦어도 뭐 점심 시간 때였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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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가 듣기로 그날 저녁이거나 멀어도 그 다음 날 저녁쯤 됐을 것 같은데 네. 검찰의 선배들이 이제 어쨌거나 후배가 총장에 임명된 거를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식사 장소에 들어서면서 네. 들어서자마자 이제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참 문재인이가 저를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이제 검찰 전직 총장도 있고 뭐 전직 장관도 있고 뭐 이런 검찰 선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문재인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놀랐죠. 그날 임명장 받은 사람이 네.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기가 네. 뭐 저 최동욱 전 총장인가 누구를 따라가서 옆에 네. 있으면서 한번 뵌 적이 있나 봐요. 인사를 드린 적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당연히 자기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편안한 자리 네. 오찬장에서
그 임명장을 수여한 후에 이제 환담 장소에서 음. 자기를 뭐 우리 지금 뭐 처음 만나는 거 아니냐, 직접 보는 건 처음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모양인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이 음. 나를 모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혼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총장이 됐고 뭐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 이제 도대체 그런 소리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아. 뱉는 거냐라는 거를 본인들도 황당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사석이나 이런 데에서 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어떻게 된 거냐, 내 덕분에 된 거 아니냐, 아. 내가 박근혜 수사 안 했으면 네. 됐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그 무리들끼리는 굉장히 큰 무용담처럼 그거 좀 네. 아시잖아요. 검사들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네. 말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내가 이 억울함을 풀었는가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은 얼마나 직급이 높은 사람을 내가 구속했는가. 네. 그것도 뭐 기소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속했는가. 그게 말하자면 본인의 가장 큰 보람이고 공로고 자기를 상징하는 일종의 아이덴티티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모여 있는 거 보면 가관이거든.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있으면은 이분이 누구 구속한 사람이고 누구 구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인데 어.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오도된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첫날 예. 낮에는 전화해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 예. 저녁에는 문재인이가 예. 아 정말 저는 너무 놀라. 처음에 제가 믿질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좀 지나고 나서 그랬겠지. 그때 그랬겠냐. 네. 근데 복수 이상의 여러분들이 사실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총장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막무가내했죠. 뭐 그랬다가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네. 아침에 전화해서 그 담당 비서관한테 쌍욕하고 뭐 이런 태도도 그렇지만 네. 그거야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네. 이해하고 넘어간다 치고 네. 나중에 이제 조국 장관 사건 수사를 벌이면서 네. 적어도 그런 중대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한테는 보고를 했어야죠. 네. 사후에라도. 네. 그런데 이제 장관도 모르고 음. 오신 상황에서 네. 당시에 박상기 장관께서 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러 과천에서 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음. 국무회의 날이 화요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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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총장이 전화도 안 받고 음. 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나중에 이제 그날 저녁 때 만나셨다나 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결행한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법무부 장관 내가 뭐 법무부 장관 지시받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 그걸 지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보고는 해야죠. 적어도. 그리고 어떠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에 관여하는 네. 오해를 본인이 말하자면 순수했다면 그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국 수사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이 벌어진 후에 네. 그때도 이제 계속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오전에 8시부터인가 시작을 해놓고 네. 그게 이제 담당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인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네.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보고 라인이나 통로가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뭐 이런 데니까 네. 거기다 물어보니까 법무부 검찰국장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내정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네. 청와대에서는 일정하게 알아야 될 텐데. 아니 그죠? 최소한 법무부 장관은 네.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예. 청와대는 나중에 뭐 그 사실을 확인받고 네. 경위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시작됐다라는 거는 사전에 뭐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직후에는 바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당시 이제 조국 장관의 후임 민정수석이었던 김조원 수석하고도 전혀 소통이 없다가 네. 하다못해 민정수석 취임하신 거에 대한 무슨 축하 전화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 민정수석 지금 이제 예, 조국 예. 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 네, 이제 법무장관으로 이제 내정된 상황에서 네. 조국 수사가 이제 시작됐죠.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후임으로 김조원 수석이 이제 와서 근무하고 오게 된 있었죠.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떠났고 네. 그다음에 후임 민정수석으로 이제 왔으면 네. 그분하고는 당연히 음. 뭐 인사라도 하고 앞으로 하여튼 뭐 네, 업무상 잘 저기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기관 간의 그렇죠. 관계죠.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임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는 날 네. 아마 제 기억에는 9월 99년 9월 7일쯤인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게 토요일이에요. 음. 토요일 저녁 때 제가 뭔가 또 민정수석이 추가 사실 확인을 주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열심히 파악을 해서 민정수석한테 이제 음. 보고를 드리려고 전화를 한 거죠 밤에. 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격앙이 되셨더라고. 김주원 수석이. 예, 네. 내가 이 사람 이 친구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김조원 수석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청와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있으니 언론이 어떻게든 그 막 쏟아내는 보도를 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시간을 하다가는 네. 제대로 된 어떤 정책 수행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중간에 접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은 아 이거는 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된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윤석열 판단. 총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본인은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 어찌 보면 그 총장이 저돌적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거두지 않고 있었던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거의 뭐 생전 처음 전화를 받은 거죠. 네. 윤석열 음. 총장으로부터. 음.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거의 이렇게 음. 책망하듯이 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음. 지금도 이걸 지금 결정 안 하고 네. 장관을 지금 그만 저기 낙마를 시켜야지 네. 계속 두는 거냐 아.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원 수석도 어이가 없죠. 네. 연배로도 위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사전에 소통이나 무슨 교감이 있던 대상 같으면 네. 일종의 이제 친분이나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상태라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거를 생전 처음 그 문제에 관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인지 알고 지금 네. 이 얘기를 경고망동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예.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 의도가 처음부터 저는 그런 거였다고 봤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수석한테 계속 음.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네, 네, 네.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에이, 꼭 그렇기만 하겠냐.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네, 네. 공무원이 감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한다. 네. 다만 지 특유의 속성상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스타일이니 네. 오버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약간 논쟁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어쨌거나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네. 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겪으셨길래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내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그러니까 끊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표 내겠다. 이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음. 자기가 그렇게 여러 차례 네. 그다음에 이만큼 이 정도 했으면 네. 반념해야지 음.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내가 이 정도로 조국 수사를 했으면 네.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해야지. 그렇죠. 그게 마땅하지. 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냐라고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낸 거네요. 임명하려고 하나기보다 아직까지도 철회 안 하고 왜, 있네. 철회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그만큼 해서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네. 이런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신중한 분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할 분이 아닌데 네. 그날 제 전화를 받고서는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네. 일요일 오전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주요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네. 일종의 당정청 아. 협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려고 아마 네. 나를 잡으신 모양인데 이제 내가 내일 좀 일찍 올라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상황을 그래서 꼭 그러셔야 된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 밝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모여서 그 논의하시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시였다고 하면 민정수석은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쯤 전에 올라갔겠죠. 가서 이제 그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 전날 밤의 윤석열 상황을 총장의 전화에 대해서 네. 보고를 드린 거군요.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은 그분이 이렇게
화가 나시면 너무나 경우 없는 일이거나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문재인 대통령 표정. 대통령이 굳어지면서 음. 그냥 딱 한마디로 그러면 사표를 받으시라 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참석한 분들하고 이후에 이제 그 회의석상에 그 얘기가 공유가 되고 네.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정무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고 이건 도전이다. 도전이고 일종의 또 항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네. 벌어졌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9월 9일 날이 월요일이었을 거고 그날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장관 네. 임명을.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전부터 이제 어떤 그 욕망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다가 네. 내가 검찰총장으로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아. 걸 확고하게 결심을 한 게 저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는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표를 네. 내라. 네. 낸다고 했으니 제출해라 그러면 네. 내가 받으러 가겠다. 그런 상황이었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이제 그 회의가 분위기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건 모르는 상태에서 월요일 날 네.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고 우리 민정수석실 자체 회의를 하는데 네. 그때 수석께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사표 어떻게 된 거냐 가져왔냐 네. 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따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어쩌고 해서 네. 제가 야 그거 낸다고 소리 질렀다며 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랬더니 네. 수석이 아니 따로 얘기하지 마 여기서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냥 격분해서 그런 거지 네. 뭐 진심으로 꼭 뭐 사직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한다. 네. 완전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자기 무슨 조금 기분 비이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자리이며 위치이며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빨리 받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석도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네. 이제 그거를 뭐 안 쓰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무슨 볼펜 쥐어가지고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검찰총장으로만 머물지는 않겠다. 예, 이런 결심을 한 순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의 그렇다면은 소원이었던 1차적인 소원이었던 검찰총장을 달성을 했는데 음, 이게 지금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네, 몇 달 만에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음, 거잖아요. 네, 본인이 발설을 했고, 네, 그러니까 아차 싶었고, 여기서 지금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또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그날 회의를 위해서 모인 당정청의 고위 인사들이 네, 이 상황을 공유를 했고,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앞으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네. 공유한 시점이네요. 그렇죠. 거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견 없이 네. 공감을 이뤘다고 할까? 그래서 사표까지 내라고 했고, 예, 그러나 사표는 내지 않았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계속 검찰총장을 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을 어쨌든 예. 정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여기까지 이제 온 건데, 근데 이렇게 당정청이 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네 이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표까지 받으러 가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에 정무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까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일종의 화근을 남겨두고 음, 그 뒤로도 무슨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언급하신 것 자체가 그렇죠. 뭘 이렇게 인정하고 실어준 거 아니냐라는 음.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적어도 제가 당시에 느끼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세세히 다 모든 걸 세부적으로 기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뒤로 이제 보인 일종의 검찰 조직을 활용하는 이 행태가 네, 총장의 행태가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많이 벌였죠. 예를 든다면? 뭐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것도 뭐 뚜렷한 음. 혐의를 제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외곽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 아하. 조성해서 네. 마치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압박하는 형태를 취한다거나 네. 무슨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들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네. 검찰 개혁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추진이 되고 논의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총장 되기 전까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뭐 더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들하고 얘기가 돼가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할 거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수사 안 하고 다 놓겠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배째라 작전으로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계속 이제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흘리고 만들어대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아까 제가 이제 공감했던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딴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경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일종의 고심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당시에 어떤 조치가 가장 네. 현명한 판단인가라는 네.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정수석이라도 네. 검찰총장을 만나 자제를 시켰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안팎으로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이 예를 들면 어느 날 총장을 불러내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네. 거기서 그냥 진실을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앞으로 자기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달라질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의 100%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판단한 바로는 그거 바로 공개하거나 흘리고 네.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뭐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축소하도록 압박했다. 네.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음. 지금 봐도 그렇죠. 네. 예, 그 네. 판단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해임을 하는 건데 네. 임기를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일종의 철학이랄까 소신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네. 보장돼야지 앞으로 헌정사에 있어서 이게 좋은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네. 걸 실천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황찬영 감사원장이나 네. 이철성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임기를 마무리하고 나갑니다. 네. 2년씩.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를 중간에 해임을 하시는 모습이 되면 네. 법적으로도 이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당연히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이고 그걸 과정에서 계속 또 노이즈를 증폭시킬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님 스스로 네. 약속하고 공언한 바를 왜 어기느냐라는 식의 정치적인 공세 이런 것들이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네. 검사 조직이 총동원돼 가지고 또 언론과 연합해서 네. 특정 언론과 결탁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국정의 부담,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정무적인 손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게 오히려 더 말하자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사람을 이제 다독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통해서 네. 네. 앵간히 해라. 이게 지금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 저 도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권한 범위를 네.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식의 경고나 사인이 갔어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자중했어야 되고 이게 맞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일종의 순진한 오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여기도 공무원 검사도 공무원인데 네. 이게 참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계예요. 검사는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다르죠, 분명히. 네. 검사 자체는 공무원인 게 맞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그 와중에도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 핵심부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 또 동시에는 그렇죠. 충성맹세를 예, 예. 하는 듯한 또 포즈를 취하고 그렇죠. 그런 걸 했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는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네.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가지고 네.
뭐 하여튼 자기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건 이 모든 게. 일부 보도도 됐었죠. 음.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뭐 내가 앞에서 소위 말해서 칼질해서 악약을 해서 이게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네. 두고두고 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내가 결행한 것이다라는 식의 변명. 그 다음에 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식의 네. 그 호도. 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다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가면서 아하. 제가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네. 배신하고 딴짓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사인을 계속 보낸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 뒤로 벌이는 모습을 보면 이 정치인도 이렇게 교활한 정치인이 없죠. 그리고 교활한 정치인이었다. 교활한 정치인들이 보이는 윤석열 수법. 검찰총장은 당시 교활한 정치인이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 당시의 여권 핵심이 흔들렸군요. 끌려다녔죠. 끌려다녔다. 그래도 설마 설마. 나한테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돌아서 딴짓 하겠어? 네. 그러면 거의 100% 돌아서 계속 딴짓을 했죠. 자기 말한 거 하고 아까 이제 배치된 행동을.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예. 이렇게 했던 시점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는 그 정도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확인됐으니까 이제 더 후회하셨겠네요. 그렇죠. 그 얼마나 그런데도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임기 보장을 또 안 하면 보장 안 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신 부분.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저는 그때 딱 들으면서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네. 너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총장이 된 사람이다. 네. 그 본분을 지켜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입장에 따라서 달리 들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결코 제가 그 전후로 대통령 말씀하신 거나 여러 가지 보였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판단한 그 의미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그 와중에 나온 게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예.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력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네. 대호 프로젝트인데 그 얘기를 청와대에 근무할 때 들어본 적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다니니까 네. 그 전까지 잠잠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일종의 제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그 임명장 받은 직후에 네. 식사에서 장소에서 보이는 그 불손한 언행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그 역술인을 대동하고 언론사 사장들을 만난 얘기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때 이제 이미 들어왔죠. 저희 귀에 들어왔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대통령도 알고 계셨고 대통령은 어떻게 알고 제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있어요? 이런 문재인 일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직접 대호 예.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대우 프로젝트의 전반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법조 일각에서 네. 그 중앙지검장 시절의 행각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얘기가 지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상황들하고 비춰보면 사실 가능성이 높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대통령은 같다. 뭐라고 하던가요?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굉장히 놀라는 표정으로 듣고만 듣고만 계셨고 추가로 조금 더 음. 들리는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인지도 파악해봐라.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현직 검찰총장이 네, 다음 대권을 꿈꾸면서 네. 뭔가 세력화를 하고 있다. 이걸 파악한 거잖아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그때 당시 생각을 안 했고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혼자서 망상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때부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망상 수준이구나. 저렇게 까불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총장이 돼서 네. 저렇게 이제 계속 망나니 짓을 할 텐데 네. 소위 말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꾸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할 텐데 네.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배경에는 내가 여기서 그냥 죽지 않겠다라는 네. 게 있을 텐데 네.
사실은 대통령께 보고할 때까지는 그 정도 생각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벌어진 일들을 보니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검찰총장을 직접 미행을 붙여가지고 감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글쎄요. 아니고 네. 그런 정부도 아니고 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소문으로라도 떠도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호 풍문으로라도 프로젝트에 있으면.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에요?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조국이 임명된 네. 후입니까? 아 물론이죠. 고만두고 나간 그만두고 나간 때. 나간 후 나가고 아. 나서도 한참 후. 자, 그러면 그 시점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검찰총장 임명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지금 막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조국 수사를 끝내고 네, 그 파장으로 조국 법무장관이 그만두고 네, 이런 그 후 시점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대호 프로젝트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가 행했던 조국 수사는 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 네, 다음은 조국 아닌가 대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조국 수사는 대호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잠재적 대권 주자인 조국을 정치적으로 치는 그런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런 본인이 중간에 저는 생각이 한 번 더 업데이트 됐거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창출의 1등 공신이고 네, 자기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공직자고 그러니 자기는 당연히 총장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 네, 총장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네, 그리고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중간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네, 본인의 오판이나 그 일종의 잘못된 보고가 이제 결국은 있는 셈이었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네, 스스로도 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건이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 네, 어찌 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는 없게 됐으니 네, 이제는 막다른 길이라도 끝까지 가보자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본인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날림으로써 네, 말하자면 그 취임을 저지함으로써 그 문재인 정부의 큰 부담을 덜어줬다라는 네, 일종의 다시 한번 공신으로 인정을 받고 입지를 확보해가지고 네, 다른 꿈을 또 꾸는 방안이 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김조원 민정수석한테 했던 네. 워딩이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음, 이걸 지금 머뭇거리고 네, 아직도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음, 따졌던 거를 선회하자면 그런 식의 생각 네.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지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면 총장이 이게 사표까지 내겠다고 하니 네. 이거는 접어야 되겠구나 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네, 나름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를 통해서 압박하는 음, 수단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기고만장했던 거죠. 음,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음, 이게 자칫하면 네, 내가 이제 내가 아웃될 수 있겠구나.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음, 말하자면 정교한 그 정치적 작전 어. 잔꾀를 구사하면서 네, 다른 방향으로서의 어떤 이거를 밟아가지 않았는가. 음. 결국 저는 그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네, 소리 질렀다가 네.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본인의 어떤 자격지심 네, 이것이 내가 이대로 지금 있을 수 없고 애초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또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네, 거기에 가는 이제 대검으로 가게 된 검사들이 네. 중앙지검의 고위급 간부들한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네, 가게 네. 됐습니다 하니까 네, 네. 그 고위급 간부라는 자들 중에 잘 모셔라. 나중에 뭐 저기 대통령 하실 분인데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고 네, 그 뒤에 뭐 들리는 소문 중에는 뭐 지들끼리 회의를 하면은 제가 어디 가서 저기 관상을 봤는데 네. 뭐 그 왕이 되실 관상이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아부하는 자들이 있었다. 손바닥의 왕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소리는 듣고 있었으니. 네, 네, 네. 네. 총장이 돼서 이제 그 치고 나가고 어찌 보면은
조국 장관을 무너뜨린 결과가 됐잖아요. 음.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부터 보인 행적은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조국 수사는 예. 잠재적 대권 주자 조국을 예. 대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꿈을 꾸고 있던 검찰총장이 예. 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맘먹고 네, 시작한 건 결과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중간에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촛불 집회 같은 게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처음에는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였다가 네. 그 반대 집회가 또 벌어지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청사에서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게 정치적인 기반이나 내 어떤 그러니까 역량이 될 수 수정에서는 있겠구나. 조국을 지지하는, 예, 광화문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렇죠. 예. 그 집회가 있었는데 네, 네. 그걸 보면서 뿌듯했다. 예. 그리고 무슨 뭐 화환이네 뭐 이런 게 막 왜 네, 네. 그 담벼락에 세워지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제 검사 윤석열이 이렇게 대호 프로젝트까지 생각할 정도 예.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 세력의 일부가 그 전부터 예. 당신도 정치적으로 좀 성장해 볼래? 이렇게 제안하고 예. 약간은 부추기고 그런 면도 있었다.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도 그 있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합니까? 2015년에 20대 총선에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때가 왜 조홍천 의원이 네, 네. 출마하고 뭐 이럴 때잖아요. 네, 네, 네. 사람들이 말하자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 뭐 그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을 것이고 음, 근데 그때만 해도 본인이 검사로서 어떻게든 권토중내 해가지고 자기한테 말하자면 그 핍박을 가하거나 자기를 차갑게 대한 사람들한테 복수하겠다 네. 이런 심리가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 중앙지검장 할 때나 검찰총장 할 때나 인사하면서 네,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보면 네, 기준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그때 한직을 떠돌 때 자기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네. 이거를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도 그런 어떤 검사는 기본적으로 정치 검사로서 또 특수부 검사로서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수사를 한다라고 여기는 순간 네. 그거는 정치인으로 변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이거를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종의 유전자는 이미 갖고 있었고 DNA는 갖고 있었고 그런데 중간에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을 이제 입건하고 탄핵 후에 구속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대법원장까지 음, 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어쨌거나 이룬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내가 이제 거칠 게 없다. 언론도 보니까 내 편인 것 같고 네. 사람들도 본인이 처음에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자기를 가장 비토할 것 같았던 소위 친박 친이 그 추종 세력들이 네. 자기를 지지하는 걸로 갑자기 180도 변신을 해가지고 네. 화환을 막 보내고 그런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네.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를나 수사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벌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정치 검사의 경력에 비춰봐서 국민들을 언론과 손잡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체득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마치 본인은 정의로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권력이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것처럼 네. 그런 프레임을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네.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네. 그 변곡점이 된 것이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네.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 그렇군요. 자, 그 현직 검사장 이성윤 검사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고 네. 그랬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오연호가 묻다 여기에 출연해서 그러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큰 실수 혹은 잘못한 점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팔아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뭘까? 특수통 패거리 문화,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떤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망을 위해서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으시겠네요. 그 과정을 쭉 그렇죠. 지켜본.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사람은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정치 권력으로 전환시키고자 했었던 사람이고 네, 또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먹힌다라는 거를 네. 경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체득을 했었고 네,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고 그게 네. 결과적으로 지금 행정법원 판결로도 확인이 됐지만 네, 소위 그 채널 A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측근이나 처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검찰 조직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네, 수정관 수사정보기획관실이라는 데가 네, 네, 개인 로펌처럼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점들 거기다가 더해서 아마 이성윤 검사장의 생각은 거기다 덧붙여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지향해야 할 바, 네. 그다음에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자들로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지금 검찰 조직 전반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얘기가 네. 이번에야 어떻게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뭐 검찰이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다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네.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 간에 이 검찰 조직을 이대로 두겠느냐. 이제 이미 다 그 속성이나 네. 그걸 다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조직이 망했다. 그다음에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결코 이거는 일종의 공포의 대상이 됐으면 됐지 신뢰의 대상이거나 뭐 의지하고 싶은 네. 가까운 대상이 된 거는 이미 이제 글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던 뜻있는 검사들이 볼 때는 네. 그리고 지금 젊은 어린 검사 앞으로 검사를 계속 쭉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지금 나가가지고 조직을 이렇게까지 욕먹이느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 혹은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네. 왜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에서는 그 명확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신 사표 내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든단 말이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치를 하든지 정치를 하지 말고 검찰총장 본인의 임무를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식의 뭔가 사인을 여권 핵심부나 대통령이나 할 수는 없었던가요? 그거야 뭐 제가 나온 이유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네. 그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저를 믿으십시오. 저 뭐 땀만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계속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중간 중간에 이게 말하자면 중간 결단의 정리의 시점이 생겼었는데 네. 그거를 못한 거죠. 그 시기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뭔가 다른 행동들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내게 된 시점. 예,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네. 결정이 내려진 시점. 네. 그런 시점들이 이제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역설인데 네. 민주화의 역설인데 음. 박근혜 씨 같으면 예를 들어 최동욱 총장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정원을 동원하고 네. 해가지고 사생활 사생활. 문제를 끄집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결국 쫓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합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겠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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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미 딴맘을 먹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계속 조직을 동원해서 일을 벌여나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군부 독재와 다른 게 합법성의 외피를 씌운단 말이에요. 네. 자꾸. 네. 네. 그다음에 법원은 또 법원대로 지금 예전처럼 무슨 국정원 무슨 누구 보내가지고 뭐 안 받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자체가 네. 사법부의 독립성을 팔아먹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네. 주로 그 비난의 요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말하자면 어떤 권력적인 작용을 통한 여타의 수단을 통해서 네. 누군가를 압박해서
거 목표를 해결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양식과 어떤 본인이 또 뱉은 말이 있으니까 네. 최소한 그거는 지키겠지라는 일말의 신뢰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 이런 게 돼버린 게 아닌가. 자,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훈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으로서 작게는 문재인 정권의 교훈, 네. 크게는 이 진보 개혁 진영이 국정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있을 텐데 하신다면요? 그러게요. 그걸 제가 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확실하게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 당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이나 예를 들면 뭐 저기 탄핵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늘 제가 걸림돌처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네,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개혁을 얘기하는 순간 네. 그것이 권력이 어떤 그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를 압박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검찰 조직이 그래도 공조직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은 네. 또 다른 임무를 또 맡길 수 있는 조직인데 음,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일종의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그 참여정부 때는 그 군부를 보는 시각도 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일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진심이 있고 네. 그런 어떤 양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한번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권력지향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지 않게 된다는 사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중간에 잠깐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그 지나치게 말하자면 그 합법성만을 따지는 걸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네. 이미 권력을 놓고 딴맘을 먹고 일종의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네.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이나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했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선 이후에라도 네. 그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를 말하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네. 마음으로 한번 잘라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한 손에 쥐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지금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지금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가기에는 네. 이 덩어리가 너무 커지고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여기서 다 결국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수사를 통해서 네. 제지를 하고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 처치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면 요만한 것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네. 불법이다 무슨 범죄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 대검 범정에 있는 뭐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해버리고 뭐 네. 디가우징하고 갈아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놓고 무슨 저 박영수 특검 같은 사람은 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셨으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니 네. 구속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상시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예 이 권한을 지금 나눠서 뺏어버리지 않으면 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정치 권력하고 거래하고 생존하고 일신의 영달을 도모해 왔던 게 네. 검찰 수뇌부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면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럼 그걸 차단했어야 된다. 아. 차단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지 네. 않을 수가 없죠.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왜곡된 행태나 흑심을 숨기고 겉으로 어떤 포장된 발언을 하고 할 때 그걸 꿰뚫어보고 지적할 수 있는 데는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억 클럽 얘기에서도 보듯이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거래하면서 공생하는가 네. 이런 일단들이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의 검찰개혁 법안들이 성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언론이 총동원돼 가지고 보여서 그 기득권을 대변하던 모습. 네, 네. 그러니까 검찰하고 특별히 상관없는 데서도 음. 막 나서 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음. 검찰권이라는 걸 중심으로 한 이 음. 기득권 유지의 뿌리가 네. 그만큼 강고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언론도 왜 검찰하고 네. 애초에 결탁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가진 힘이 많고 정보가 많고 네. 저기를 통해서 같이 거래해가면서 만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네. 그 검찰이라는 그래요. 게 애초에 설계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윤석열 정권. 지금 이제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짧게 평을 한다면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검찰총장으로 중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대통령 윤석열 1년 3개월을 지켜본 소감은요? 그냥 기가 막히죠 저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잘 못할 줄은 알았지만 저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서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요. 어. 그러니까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얘기했다 그 얘기를. 검사는 공무원일지 모르나 정치 검찰이 주도하는 검찰 조직은 네. 정치 집단이라고 보고 해야 된다. 아니 어떤 정부 기관 중에 네.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언론을 상대로 입장 내고 논평 내고 성명 내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검찰이 하는 거는 왜 전부 다 낯설게 느끼지 않을까요? 네. 네. 어느 기관이 정부 조직이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착각들이 있다 보니 네. 야,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런 얘기로 여쭤봐요. 법무부의 탈검찰화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네. 법무부 국장의 90% 가까이가 다 검사고 과장의 뭐 70%가 다 검사고 네. 이랬었잖아요. 그걸 지금 다 되돌리고 있잖아요. 네. 겨우 문재인 정부에서 좀 줄여놨더니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검사가 법무부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경찰이 행안부 밑에 있는 외청이잖아요. 네. 그러면 행안부 국장의 90%를 다 경찰로 하겠다. 그 맞는 얘기냐? 기재부 밑에 있는 외청으로 국세청이 있잖아요. 네. 다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기재부 국장의 90%를 국세청 공무원으로 하겠다. 네. 다들 그게 어이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거는 아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네. 그게 그만큼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만연돼 있는 잘못된 상황에 지금 중독돼 버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분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원하지 않았던 정치권까지 들어온 이유도 그걸 해보겠다고 네. 주제넘게 생각을 한 건데 네. 결국은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구나.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구나. 지금 와서 이제 속았다고 하죠. 예, 저는 사실은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앞으로도 여기는 보여줄 게 지금 많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 군부하고 군부 독재 정권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네. 군부 독재 정권의 하나회 출신들이 네. 금융감독원장이나 교육부 장관 보좌관을 군인으로 보냈나요? 안 그랬거든요. 네. 그 하나회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뻔뻔하게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 아니 내가 재벌 수사를 해봤는데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내가 입시 비리 수사를 해봤는데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네. 이따위 소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또 법조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특권을 인정해주는 우리의 어떤 분위기나 네, 문화가 네. 있었잖아요. 네. 옛날부터 무슨 과거급제한 사람이네, 뭐 서울법대 나와서 뭐 네, 네, 네. 인재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이게 자라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네.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게 배태된 뿌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반복된다. 자, 기가 찬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 1년 3개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장에 예. 이동관 씨를 지명했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또 기가 찬다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렇죠. 총평을 하자면요. 짧게. 너무 노골적이죠. 너무 너무 노골적이고 음. 본인이 아마
그 대통령 본인이 어디선 그 청문회 때인가 국회 답변 국정감사 과정에선가 네. 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일 괜찮았던 정부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가 네. 제일 쿨했다라고 답했다가 음. 그거 해명한다고 뭐 자기가 문재인 정부가 제일 훌륭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중간에 잘려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여튼 이 사람들은 지금 MB 시즌 2를 하고 있고 네. 그 언론 장악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노고라 하고 있는 것이고 음. 또 이동관이라는 분은 제가 과거에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서 같이 패널로 네. 이렇게 마주보고 방송한 적도 있었던 분이에요. 네. 네.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 검사들한테 느꼈던 그 향기,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음. 자신의 지향하는 바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걸 이렇게 포장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다. 이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정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장모가 구속됐어요. 예.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그만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싶었던 이유가 드러난 측면일 수도 있고 아,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친인척 관리, 네, 네, 비리 예방 이런 네. 게 있는데 네, 애초에 이 사람은 처가의 재력을 알고 있었고 그 부가 어떻게 성립됐는지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파헤치게 되면 본인한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네, 또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막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양평에 가서 등기부만 떼봐도 지금 음, 그런 상황인데 왜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 네. 그거는 검사 특유의 속성이자 DNA죠. 아. 내가 이거를 네.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전에 수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상황이나 압박이나 감언이서를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인정을 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너 이제 죄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아,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너진다는 어떤 반사적인 행동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자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운명과 예. 총선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해지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정치권을 바라보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을 모아서 촛불을 들고 네. 그 광장에서 추위와 싸워가면서 만들어낸 정부에서 네, 우리가 기대했던 말하자면 그 적폐의 뿌리를 얼마만큼 도려냈느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많지 않으시고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이 정부가 탄생을 하니까 음, 결국은 이제 자꾸 많은 분들이 각자 도생이 답인 지금 세상이 되고 말았다. 네. 자신의 욕망을 음, 최대화시키고 그걸 네. 구현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네, 변할 수 없는 법칙이다라는 거를 네, 네. 지금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과 대통령의 행동을 통해서 네, 일종의 자기 합리화나 자기 최면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네. 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여태까지 발전해온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네, 국민들의 수준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만큼 실망하시고 어찌 보면 정치를 외면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나는 찍지 않았는데 너무한다. 네,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네, 내가 찍었는데 설마 저렇게 할까 싶었는데 너무 부끄럽다. 네. 이런 생각도 계신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걱정스러운 지점은 너무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져도 확 변동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편으로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네,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온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정치 권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네, 이 사람들은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누가 제일 힘센 사람인지 당신들한테 보여주겠다. 누가 서열 1번인지 네. 보여주겠다. 이게 저는 내부적으로 저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셨는데 네. 해보니 어떻던가요? 앞으로 또 총선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제가 국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네, 거잖아요. 네. 그 실망스러운 부분의 일부는 아 그것만 가지고 실망할 일은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은 부분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당이라는 결사체로 모여 있으면 거기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했거든요. 국민들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라고 하면 네. 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네. 골을 넣기 위해서 뛰는 축구팀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네. 와서 실제로 보면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 같지만 음. 속에다가 다른 생각과 전략을 네. 가지고 뛰고 있는 네. 선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견을 용납하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뛰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네. 이견이 있으면 확실하게 드러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네.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저희가 유니폼이 다 찢어지고 네. 흙으로 뒤집어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 목표를 향해서 패스를 하든 드리블을 하든 해서 골을 넣겠습니다. 네. 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가. 네. 이런 점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제가 임기를 시작할 때 국회 방송에선가 뭐 임기를 시작하는 다짐을 얘기해 보라 그래서 네. 다른 거는 몰라도 국회의원을 다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네, 말씀을 드린 네.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제 또 선거가 임박해 있다 보니까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될 잘못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을 정치 혐오로 좀 전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기득권 세력이 계속 유포해온 네. 일종의 그 마약 같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해왔던 수법 아닙니까 일종의.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예전과 달리 무슨 대단한 권력자나 무슨 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진 면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 너무 폄하하시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보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저건 나한테 바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네. 일종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은 와서 일단 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리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자, 오늘 1시간 40분가량 이렇게 예.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그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전후의 시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본인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비난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았다 이러지만 처음부터 속지 않았고 네. 그 본질을 간파한 분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특히 이제 오늘 확인한 것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뿐만 아니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예. 여권 핵심부도 이 본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네. 끌려다닌 측면이 있었구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참 묵직한 질문을 어려운 남긴 문제지만 그런 꼭 해야 됩니다. 인터뷰였습니다. 자, 오마이TV에 여러 차례 오셨어요. 막대한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긴 시간 한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길게 오늘 시청자들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마이TV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법률가로서 살아오면서 어찌 보면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지금 길로 네.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 네. 와서는 거기에 제일 많이 기여를 한 저기 분들 중에 하나가 오마이뉴스죠. 네. 애초에 제가 오마이뉴스를 만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네. 근데 그만큼 어찌 보면 제가 너무나 진실을 알리고 싶고 답답하고 몸부림치던 시절부터 네. 오마이뉴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하고 소중한 일종의 백이었고 네. 또 그런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네. 이런 스튜디오까지 마련할 정도로 성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의 뿌듯함을 느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은 되어드릴 수 있다면 네. 오늘 이 시간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도 네. 오마이뉴스나 오마이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 저기가 특정한 정파를 대변하는 일종의 네. 예, 편향된 언론 매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조선일보하고 오마이하고 뭐가 달라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음.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가 경험해본 오마이뉴스와 오마이뉴스를 음. 세상에 처음 내놓은 오연호 대표님의 생각은 그래도 진실에 기초한 언론이라는 어떤 사명을 잃고 있지 않다. 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음. 오늘 이 자리도 만들어 주신 거라고 기대하고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음. 그런 진실을 향한 진짜 언론인들의 그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서는 노력과 네. 분투에 대해서는 꼭 좀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어우,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아이고 뭐. 사장 후보 되시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시간 40여 분간 최강욱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마이TV,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담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월 10,000원, 한 달에 커피 2잔 값으로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0만인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10만 명이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의 경제적 자립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0만인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지금 밑에 자막에 전화번호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가입, 이 문자 하나 혹은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들도 10만인 클럽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TV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러한 담대한 기획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최강욱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